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은 현재는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너무나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쉽게 핵심적인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강하죠.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대출의 규제를 큰 폭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 분들이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또 대출에 대한 두 번째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원가로 주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해도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양도세의 완화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양도세의 완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주택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택의 조정, 가격의 조정이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공급 물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와야 되는데,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어쩌면 빠르게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세금의 그런 완화까지도, 그리고 취득세의 면제까지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주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약에 부동산의 종잣돈을 모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을 잘 주위를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내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세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느 지역을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의 아마 계획들은 잡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살 집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도 있지만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미리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소위 얘기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다, 또는 뭐 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돼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늘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수록 내가 이 우상향하는 부동산의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등기를 치고 내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리스크가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무주택자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지금과 같이 2년과 3년 동안의 부동산의 가격 폭등, 전세가 폭등,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빨리 가질 걸, 내가 빨리 부동산을 사놓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세를 끼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 것으로 자산을
만들어 놓을 걸, 이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제 양도세의 완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풀어진다, 물량들이 이런 시기가 온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왜? 중과세 때문에. 20% 30%의 중과세율을 내면서까지 양도세 낼 바에 나는 버티겠다, 증여하겠다, 자녀들한테. 난 안 팔 거야, 세금 많이 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증여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냈는데, 이제 그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양도세 완화 시점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들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아파트 물량이 아니고 주택들이 아니라면 일반 과세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될 서울의 핵심적인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같으면 안 팔겠죠. 증여하겠죠.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 외곽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물량이라든가 그런 핵심적인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을 볼 수 있는, 일반 과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할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양도세 완화 시점이 온다고 해가지고 물량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일정 시점이 있으면은 아마 관망할 겁니다. 관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물량들을 처분하려고 내놓게 되면은 물량들이 일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또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들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좀 낮은 물건들이 나오니까 또 안 살려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니네가 졌어, 니네 물량들 이제 그렇게 쏟아내도 우리 안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지 리스크가 없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의 조건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가점이 높으신 분들, 또는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조금 긴 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급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길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선택들, 매 순간의 선택들 중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은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쫓기게 되면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청약을 신청해 가지고 원가의 주택을 당첨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 저는 사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구축의 아파트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라면 하루라도 빨리 산다는 게 제 지론이고, 그리고 청약의 조건이 되시면 신축 아파트를 내 것으로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들 지하의 주차 시설들 이런 거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신도시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정말 수영장부터 다목적 체육관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그런 신시가지의 아파트들 보면은 탐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이 내가 좀 자금을 좀 모았고 예전에 주택을 한번 샀다 팔아서 무주택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주택 기간이 짧겠죠. 그러면 가점도 낮다라는 거예요. 또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점이 낮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어쩌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다주택자 분들도 좀 핵심적인 부동산들은 팔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전세가 상승분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양도세 완화의 기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동안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일반 세율로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강한 보유세를
매기겠다 또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정리를 하고 내가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또 좋은 주택으로 나 역시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일반 가세로 팔면서 자기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다른 상위급지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점,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난 후에 양도세의 완화 그리고 부동산의 완화 이런 정책들을 펼 거라고 이제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본인의 처한 사항의 계획들을 잘 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청약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답인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답인 분들이 있지만 청약이 무조건 답이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청약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약금만 일단 있으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민간사전 청약이라든가 공공사전 청약 이러한 것들이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양도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시점들을 잘 저울질 해보시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은 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소유와 거주를 분리시켜 놓고 내가 살 지역만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갭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주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이 되면은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한 이제 전세가율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세가율 상승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에 나왔던 부동산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굉장히 높은 호가의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놔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2억, 13억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부동산에. 난 팔고 싶지 않아도 그래 12억, 13억에 그냥 내놓고, 그렇게 많이 부른 가격이 수렴되면은 정말 살 사람 있으면은 생각해 볼게. 나는 실제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호가의 매물, 뻥튀기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물량들이 일부 소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극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랐고 매매 가격이 올랐는데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매매 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시장에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내가 일정 시점 안에 이 매물을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 또는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일부 많이 오른 집값의 수익을 봤으니까 내가 조금 낮춰가지고 기간 안에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많이 오른 전세가와 그리고 이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전세가율과 매매가가 거의 붙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차이는 많이 나겠죠. 예전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부동산 시장들, 내 주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매매가, 전세가 대비 낮은 물건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물건들을 내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좀 피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인중개사 분께서 진짜로 부동산이 필요하고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좋은 매물들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믿지 못하고, 야,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살지 왜 그런 물건들을 추천하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100억, 1000억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투자할 것들 다 투자하면서, 그리고 진짜 좋은 물건 나왔을 때는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그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객들 중에 자기하고 성향이 맞거나 진짜 살 사람, 또는 신혼부부인데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말 A급 물건들이 가는 겁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내가 얼마 있는데 뭐 현금 2억 있는데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을 때 정말 그런 좋은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그 매물이 나한테 오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게 됐을 때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가격이 싼 매물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놨다면 바로 계약금, 가계약금을 쏠 수 있는 실행 능력, 종잣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조정의 시장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고, 뭔가 제가 뭐 부추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갭이, 간극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사지 못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로 좀 망설였던 분들이 어쩌면은 이 양도세 완화로 인해 가지고 매물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물건들이 가격이 조정이 되고, 그리고 많이 오른 전세가율하고 이 간극의 차이가 좀 좁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내 집이 없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벽돌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실행력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삶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집값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나는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찐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44살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한쪽의 방향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쪽의 방향만이.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한 이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의 답이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일하는 새로운 직업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청약이 답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청약이 아닌 지금과 같이 양도세 완화에 따른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축의 아파트들, 부동산 자산들을 많이 늘리려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 처분하고 나의 조건을 잘 활용해서 청약을 통해서 정말 똘똘한 한 채를 당첨될 수 있다면 그게 또 나만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나 이제 받고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쫓기는 투자, 내가 너무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항상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렬, 마인드셋을 좀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세 완화가 되고 물량이 많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거나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마인드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